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30분 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점점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로 다가온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만에 또 뵙습니다. 지금 뭐 가뭄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6월에 또 장마철인데 단비가 좀 내려서 온갖 작물들이 좀 아무 피해 없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아주 100일이 넘는 장기전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또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6월 달에 좀 종전이 좀 돼서 전세가 지금 뭐 인플레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금 곤란을 좀 처지에 있는데 그것도 좀 원만 해결돼서 또 단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말씀처럼 좀 시장에도 단비가 내려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질문들은 노란톡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질문 내용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면서 금요일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5일은 아람코의 아시아 지역 판매 가격 인상 발표 속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양호한 미국 고용 지표에 긴축 경계감이 지속되며 달러 인덱스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47% 하락한 12,54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60% 상승한 온스당 1,85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1.22% 상승한 배럴당 11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2% 내린 1.06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이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3%를 돌파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국채금리 좀 숨고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시장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여전히 제가 오면 일봉을 먼저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봉을 먼저 체크해보고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이제 그 금요일 날 어땠습니까? 금요일 날 이제 노동 고용 지표가. 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하락 마감을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압박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엔 목요일 날 상승분을 이제 거의 반납을 해서 거의 제자리 걸음이 지금 됐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을 좀 하다가 여기 좀 보시는 바와 같이 5위평선에서 상당한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바람에 결국엔 뭐 약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는 또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5위평선이 가장 지금 중요한 위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5위평선을 여러분들이 좀 시청률을 잘 예의주시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상당히 압력을 지금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까지는 계속 이런 장세가 5위평선에서 하방 쪽에서 이제 계속 행보하면서 일단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6월 1일 날 또 이제 베이지빅 발표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도 상당히 내용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상승분을 일부 좀 반납하는 그런 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매도를 말씀드린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5위평선이 강한 지금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그래서 오늘도 하방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보실 거는 상당히 시장이 급변동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진폭은 지금 상당히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뭐 2%대 막 1%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은 뭐 2% 3%대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이번 주까지는 어떤 횡보를 하면서 CPI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입하실 부분은 지금 이제 10시 반에 미국장이 개장이 되면서 갭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저기 위에 보시면 한 12,580 라인, 80에서 70 라인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떠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면서요. 이번 주 내내 이제 결국에 이제 목요일까지는 제가 하방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일봉에서 5위평선이 지지 저항을 돌파를 하는지 요거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하방으로 보셔라. 그래서 12,570에서 80 사이에서 지지 저항을 받으면 매도 전략을 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라. 그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는 좀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FOMC 금리정책 논의 시 가장 많이 참고되는 자료인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를 놓고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렇죠.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마스터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CPI나 이제 뭐 PC보다 정말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을 그렇죠. 더 비중이 그렇죠.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제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베이지북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이렇게 기초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지 이제 거시적으로는 6월달에 상황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경제 네, 지표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베이지북이 그렇죠.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네.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서 이야기 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목은 이제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자, 이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을 이제 베이지북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그런 것들 이유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베이지북이 뭐냐 이제 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테고 잘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 베이지북이 뭔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건지만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첫 번째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베이지북이 뭐냐. 이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준이 1년에 8번씩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지역 경제 동향 보고서다. 그렇게 좀 첫 번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준 그러니까 이 지방이 12개 지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보스턴이라든지 뭐 필라델피아, 뉴욕 등등등등
그래서 연준 지방은행 총재들이 다 있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시죠. 블랙아웃 기간에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몇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경기 흐름을 이게 베이지북은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런 걸 또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6월 FOMC 금리 결정의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전 지역에 대한 어떤 동향을 경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CPI나 PCE보다 더 이제 이 기초 데이터로 상당히 좀 탄탄한 그렇게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제목처럼 6월 금리 향방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베이지북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경기, 경제 흐름, 노동시장 파악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그 지역들의 모든 거를 경제적인 인플레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또 파악을 할 수 있고 투명성 있게 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에서 이게 투명성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표기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어떤 문장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 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이 어떤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준의 이제 베이지북에 어떤 내용들이 이 금리 인상을 자극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제 뒤에 이제 원문이 있거든요. 뒤에 있는데 이제 뒤에 배경화면에 놔둔 거고요. 그래서 오버올 이코노미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 12개 저기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결제 활동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첫 번째 수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이 4개 지구, 8개 중에 4개 지역은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 근데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8개 지역은 3분의 2에 해당하죠.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직은 지속적으로 성장에 어떤 모멘텀이 있다. 그런 첫 번째 문장이 참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제가 보면서 약간 좀 제가 우려스러운 면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소매가 약화되고 있다. 뭐 이건 제가 몇 번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전문가님들도 이제 말씀을 드린 문제입니다.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렇죠. 소비자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매력이 어떤 약화된다. 그런 내용이 두 번째로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제 미국도 뭐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한국도 지금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택 가격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거 부동산 어떤 이 활동들 있죠. 뭐 구매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부담으로 인해서 약세장으로 지금 돌입이 되고 있다. 이거는 전체적인 12개 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가 이제 상당히 제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면서 바라보는 그 문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8개 지구, 12개 중에 8개 지구는 미래 성장의 기대가 줄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개 지역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여기 베이지북 내용의 이제 전반적인 경제 활동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엔 그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뭐 곡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몇 번 나와서 안 좋은 상황들 이런 상황들 단순히 금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제가 뭐 말한 것처럼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전반적인 결제 활동에 지금 내포돼 있다. 그렇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베이지북의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그죠?
패드에서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양호한 뭐 타이트하고 뭐 완전 고용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 소폭도는 이제 완만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또 긍정적인 어떤 또 시그널이죠. 또 하나의 뭐 어떤 지역에서는 고용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제조업 쪽이에요. 하이테크 분야가 아니고 제조업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용 증가가 좀 약간 둔화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인력 부족으로 이제 많은 기업이 뭐 생산 능력이 이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과거 팬데믹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요. 자, 팬데믹 때 어떻습니까? 뭐 팬데믹 인해서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가 됐죠. 그래서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실업수당도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됐고, 이제 그 뭐 양적 완화로 인해서 뭐 시중의 자금들이 많이 풀림을 해서 서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뭐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직장들을 많이 안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부족이 지금 이 생산 쪽에 특히 그죠? 뭐 3D 업종이 힘든 쪽이죠. 이쪽에 이제 상당히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제조사는 어떻게든 이 생산을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람 인력 부족분을 이제 자동화를 도입을 시키죠. 근데 자동화를 도입을 시키면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일단 인건비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한 거를 뭐 90명만 써도 회사가 돌아가는. 그럼 나머지 10명분에 대해서 나머지 90명의 혜택을 주는 그런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 상승률은 높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지역은 줄어들었다.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테크, 뭐 IT 기업들, 뭐 AI 그런 이제 하이테크 기업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유 폭이 좀 있죠. 근데 제조사는 아무래도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좀 여유 폭이 좀 덜하다. 그렇게 또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꼭 여기 보면 이 베이지북이 맨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꼭 이렇게 밑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자 내년에 임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는 곧 뭐냐? 내년에도 인플레가 계속 중물가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일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물가가 뭐 굳이 오르지도 않는데 임금을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또 이윤하고도 관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임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다시 되짚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중물가 이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4% 5%대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을 바라보면서 뭐 타이트하고 견고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좀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서머리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역 물가입니다. 자, 지역 물가, 그죠? 뭐 노동시장, 뭐 지역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가죠, 물가, 그죠? 자, 물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내용들이 안 좋아요. 총 5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대부분 지역의 강력한 가격 인상이 지금 야기되고 있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자재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2개 지역, 12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이 급속한 지금 인플레이션에 지금 도래돼 있다. 상당히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죠. 그만큼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12개 지역 모든 총재들이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다행히 그러면 3개 지구의 뭐 상품 서비스 가격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뭐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엔데믹 이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2년이란 넘는 세월 동안 너무나도 위축되게 집에서만 이제 억눌려 살다 보니 뭐 어디가 막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간만 나면 주말만 되면 가족들하고 좀 나들이도 공기 좀 맑은 고기도 쐬고 싶고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뭐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해외도 가고 싶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주말에 이제 많은 이제 뭐 나들이들 많이 다니시고 계시고 그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부분,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주고는 이제 경쟁력이 이제 확보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여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밑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전체 그 절반 제소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예? 뭐 이거 똑같은 얘기죠. 뭐 원자재 계속 원자재 얘기만 나오는 원자재로 인해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부담, 비용적인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근데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어떻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공급량이 적으니까 어때요? 결국엔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상한 형태, 어떤 지금 환경에 놓여 있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전체 지구가 한 반 정도가 지금 구매력이 지금 감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갑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임금이 이제 거의 따라주질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 자꾸 저렴한 브랜드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뭐 일단 뭐 이 상류층이나 중류층 사람들 거의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뭐 하루 서민쪽, 그죠? 서민층들은 아무래도 뭐 고가 브랜드를 사기도 부담이 갈 테고, 그죠? 근데 뭐 지금 가격들이 뭐 식품이나 뭐 이런 뭐 공산품들 가격이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뛴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렴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어떤 지금 소비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2개 지역의 판매 가격이 이제 4, 5% 정도 전년 대비 상승을 했다. 현재는 2개 지역인데 차후에는 아무래도 더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물가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베이지북 지역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뭐 여기 내용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와야 될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자, 서머리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이 양호하다. 단 일부 지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트한 노동시장. 뭐 이제 완전 고용. 그죠? 근데 임금 인상, 물가 상승은 계속된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플레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여기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수요, 소매 활동 감소하고 있다. 뭐 이거 아까 일맥상통한 얘기고. 결국에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4월하고죠. 4월하고 다른 경기 침체 전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그죠? 이게 지금. 4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전체 지역에 대한 어떤 일부 지역은 우려가 되고 일부 지역은 성장이 되고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었지 나빠지진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번 주에 금요일 날 급락을 연출한 거죠. 뭐 금리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베이지북에 이렇게 일단 요약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고용. 이게 참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정말 완전 고용인지 아니면 완전 고용이 아닌지 요거를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왼쪽 화면을 잠깐 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5월, 6월 다 돼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6%예요, 지금. 실업률이, 그죠? 근데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팬데믹 때도 거의 3.6%를 계속 몇 년 동안 유지가 돼 왔어요.
그러면 결국에 실업률은 뭘로 어떻게 역으로 따지면 실업률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 과거로 회귀한 것뿐이지, 그죠? 근데 어때 팬데믹 전에 어땠습니까? 저물가 저성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성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죠. 일단 고물가 성장을 일단 둘째 치더라도 일단 고물가라는 게 가장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이게 성장이 제대로 미국이 성장 활황기를 맞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때문에 억눌렸던 어떤 그 노동시장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엔딩 풀리면서 이 직장인들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한 것뿐이지. 그게 막 지금 뭐 인력이 뭐 수급난에 쫓겨서 기업들이 사람을 구인한 건 저는 아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허수가 아닌가 좀 그렇게 일단 노동시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 저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부채 엄청나게 심각하죠. 가계 부채가. 그죠? 우리나라 지금 오늘 봤으면 지금 뭐 외환 보유고에도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도 뭐 마찬가지예요. 여반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돈을 많이 그 팬데믹 때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여기 표 보시면은 자 팬데믹 때 거의 128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이든 정권 들어서면서 137.2.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이 기업 부채, 이게 이제 개인 부채도 있고 기업 부채도 있겠죠. 그죠? 일단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이게 경제적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그래서 뭐 양적, 뭐 대차 대조포 축소를 하고 뭐 QT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또 급작스럽게 막 이게 축소의 범위를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게 또 금리, 이게 경제에 또 역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어떤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6월 달부터 진행을 한다는데 차후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이 어떤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물가 상승 대비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좀 저조해요. 지금 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금 8%대, 그죠? 거기 물가 상승이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에 반해서 임금 상승은 한 반밖에 되지를 않아요. 반밖에. 평균치가 반입니다. 근데 하이테크하고 이제 제조업하고 갭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뭐 아까 이제 베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뭐 어떤 이제 그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다, 저조하다. 그런 것들. 상당히 이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평균치를 내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테크 일부,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임금이 상승률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지. 뭐 타 제조업에서는 이 상승률이 올리기가 참 쉽지 않다. 기업의 이윤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베이지북하고 이제 완전 고용 이런 데이터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됐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6월 달에 그 베이지북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어떤 이제 저점하기는 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하려는 어떤 모멘텀의 신호로 봤는데 이게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CPI가 또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안 좋은 상황으로 또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기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이 좀 엄습해 옵니다. 뭐 어떻게든 좀 좋은 일이 좀 반영이 돼서 이런 뭐 데이터는 이렇지만 시장에 좀 어떤 반짝하는 시장에 대해서 좋은 경기가 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준의 이 베이지북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뜯어봐 주셨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시장 상황은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죠. 미 국채 금리 급등과 또 강달러 기조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하면서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는 석 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 오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짓눌린 하루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시청자분의 질문이
질문이 들어와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탕리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외인들이 연일 매도하고 있는데 매수 전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할 요인은 무엇일까요? 또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는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이제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는데. 네, 두 가지 질문인 네.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일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까지 해서 한 3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이 이제 매수 전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항목이 있다면 어떤 항목을 보면 좋을지 먼저 여쭤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환율, 그죠? 네. 환율이 지금 다시 뛰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한은에서 지금 발표했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지금 5%대에서 6%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정황상 그런 안 좋은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인들이 이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연일 지금 매도세를 던지고 있는데 이게 뭐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작년 9월부터 계속 20조가 넘는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뭐 동학개미들, 그죠? 동학개미들 더 이상 이제 뭐 여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뭐 70% 가까이가 지금 거의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안 좋은 지금 형태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2,600선을 지금 뭐 2,600, 2,500선에서 지금 등락을 거의 변동성,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빠졌죠. 그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팬데믹 인해서 시장의 자금들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금들이 이제 이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이 그쪽에 돈이 많이 몰려 있는데 많이 이제 손실을 보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이제 분들은 정말 오래된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에 아직은 어떤 약보합세로 어떤 변동 없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수 전환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대한민국 물가가. 물가가 안 잡히면은 이거는 매수로 가기는 쉽지 않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아까도 3% 금리가 좀 뛰장대 합니까? 그죠? 네. 결국 금리가 뛰면 미국 금리가 뛰면 한국 금리도 결국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물가를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미국 물가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 물가를? 한국 물가를 봐야죠. 한국 물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국 네, 시장 네, 상황이 네,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CPI 이제 군얼물 CPI하고 PC를 제가 몇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뭐 에너지하고 식료품 포함 안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은 30% 35%를 포함을 시켜요. 거의 평균치를. 예. 근데 우리는 10%밖에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30%를 집어넣는다. 그럼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지금 이 가계 부채가 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포인트로 보시면서 어떤 그 매수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당분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수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가야 될 난관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옵션 만기 때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매수로 전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기가 또 이제 공고롭게 이제 CPI 발표 전인데 결국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합권에서 이제 머문다고 이제 5위평선 밑에서 보합권으로 머문다는데 결국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매수세로 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청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수로 가기는 좀 정황상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제가 평가를 좀 감히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소식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당분간은 좀 보합 흐름이 이어지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주시면 방송 중에 또 마스터님께서 답변 도와드립니다. 샵 008 2번으로 1000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일단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유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CB가 이 9월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또 전망이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외네요. 네. 오늘 매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네. 아, 그 달러가 다시금 좀 그렇죠. 강세로 전환해서 그렇죠. 그럴까요? 그렇죠. 네. 차트 보고 설명 한번 네네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달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제 그 ECB가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는데 네. 결국엔 시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일단 뭐 가게나 개인한테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하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뭐 항상 말씀이 이게 움직임이 참 덜해서 이게 참 디니카를 드리기가 참 제가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 1070선에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매도를 좀 잡아보시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관련해서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네. 5분봉 네. 차트인가요? 그렇죠.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기준으로 해서 1070, 1070 부근에 오시면 매도를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워낙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외환 거래잖아요. 이게 외환 거래는 이렇게 그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잘못 진입을 하시면은 장시간 동안 이게 좀 뭐 매매를 지루한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진입가를 드릴 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도 보시면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커 보이지만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뭐 움직임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지금 5이평선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3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방으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거 이제 오늘 간단히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CB 이 7월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네네. 아직까지 좀 주목을 그렇죠. 받지는 못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제 말뿐이지 아직 뭐 이거 행동은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워낙 이제 유럽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뭐 금수 조치도 한 대 했다 안 했다 한 대 네. 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신뢰가 안 아직 가요. 좀 불안정한 그렇죠,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확신을 못 준다는 거예요. 네. 확신을 주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유로가 지금 설왕설래하면서 갈팡질팡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실 네네. 내용 바로 풀어주시죠. 예. 자, 오늘 이제 ECB 금리 인상 이슈라는 거에 갖고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미국이랑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강력하고 뭐 견고한 노동시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요. 이제 검은 게 이제 임금 인상이고 이제 이 노란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은 어떻게든 이제 반 정도는 임금 인상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3배. 3배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경과 노동시장은 맞습니다. 지금 뭐 실업률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긍정적인데 6.8%도 실업률이 낮은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게 낮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제가 좀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축률이 최대치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팬데믹 때 여기도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관광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야 유럽 경제가 살잖아요. 그래서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서비스로 하락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이 2.7%까지 상승을 할 거다. 뭐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팬데믹에서 저축률이 최대치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 뭐 독일이나 뭐 일부 이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억눌렸던 시간, 2년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라도 놀러 가고 싶다. 뭐 당장이라도 배낭 메고 어디를 가고 싶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여행 같은 걸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럽이라는 나라가 또 이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갈 곳이 많잖아요.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걸 어쩌길 부럽기도 하고. 근데 결국엔 뭐냐면 이 엔데믹으로 인해서 저축률 최대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 하락을 해서 유럽 경제가 활성화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이제 10년 만에 단행을 하는 거죠. 아직 확정적인은 아니지만, 그죠? 뭐 12월에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일시적 현상이다. 근데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닌데 이렇게 자꾸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22조 어떤 그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너무 이게 강한 이제 자신감이 지금 물론 강한 이 긍정의 힘은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가 더 강하게 지금 전쟁을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수 조치가 지금 단행한 상태인데, 자 지금은 아직은 뭐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근데 이제 곧 뭐 10월, 뭐 9월, 10월 추운 나라는 뭐 9월, 10월이면 또 추워지지 않습니까? 또 유럽이 또 추운 나라도 많고요. 일찍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이 금수 조치를 그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의문점이 좀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데이터 자체가 어떤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이런 이슈 갖고 한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없다. 일단 뭐 블룸버그니까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데이터 자체가 너무 좀 견고하지 않다. 어떤 좀 믿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아까 이제 뭐 유로가 이 데이터가 어떤 뭐 약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 하락장으로 내려가지 않는가. 너무 뜬구름 잡기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보는 거는 이건 아닌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미국, 한국보다 더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제조업도 없고 오로지 서비스 하나 갖고 먹고 사는데 지금 원숭이 누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염병이 또 어느 전염병이 나타나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 국가의 에너지 원동력을 차단해 버리면 당장 어떻게 그거를 이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다 의아심도 생기고 또 곡물 문제 또 있잖아요, 그죠? 저번에 프랑스 지금 뭐 흉장 나서 전 세계가 지금 가뭄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한데 뭐 유럽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럽은 또 이상 기후가 상당히 나라별로 또 발생하는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뭐 아직은 뭐 그런 시그널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여름이 다가오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또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야기가 되겠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ECB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은 데이터가 좀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염려스럽다. 그렇게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은 좀 상황이 더욱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또 다른 타국에 비해서 더 심각한 상황이고 또 전쟁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유튜브로 내일은 태양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미국 시장의 물가 동향이나 국채금리 등이 주식시장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그렇죠. 바로 그 뭐 이제 요즘에는 좀 희한한 것 같습니다.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3달이 아니고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나스닥 시장이 하락장으로 마감이 됐다 치잔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 날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면 3대 지수랑 같이 움직여요. 좀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날 커플링이 아니라 그날 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제가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과 투자를 하면서 그런 이상한 현상을 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거는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걸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지금 참 투자가 복잡해졌습니다. 자꾸 이제 어떤 이 시장들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이제 어떤 투자를 또 갖고 가시면 또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들, 또 코스피의 지수 흐름들, 또 우리나라 국내 선물 있잖아요. 국내 선물의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시향도 파악하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지 단 이제 코스피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은 투자하는데 상당히 에러점이 많다. 공부할 게 많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채 금리는 우리나라 영향을 바로 줍니다. 주기 때문에 오늘 항상 예의주시하게 봐셔야 될 그런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곧바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도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4722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해도 러시아 원유 생산량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던데요. 그럼 유가는 당분간은 상승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제가 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저런 질문이 나오면은 제가 꼭 한마디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당분간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오펙 플러스가 뭐 아시다시피 러시안 생산량보다 한 턱없이 부족하죠. 뭐 오늘 뭐 베네수엘라를 뭐 일단은 뭐 해제를 했다는데 그 네. 양도 뭐 엄청나게 부족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베네수엘라에 풀렀던 이 기름이 아무래도 미국으로 많이 들어갈 공산이 커요. 가까우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결국엔 세계의 어떤 공급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될 것이다. 미국만 어느 정도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핵심의 키는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봐요. 결국엔 사우디 빈살만을 달래야 돼요. 뭐 자꾸 뭐 인권 침해 뭐 옛날 대사관 죽인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결국엔 전 세계를 살려야 되고 지금 미국도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1월 달부터 지금 5월까지 이게 저번 주에 제가 나와서 뭐 이제 AA 이제 미국 자동차 협회 뭐 전국의 유가가 이제 휘발유가가 상당히 4.25달러 평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거의 5달러에 근접하는 불과 한 달 사이에 그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됐든 이제 11월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2분기도 마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석유 파동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봤던 140달러 이상까지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 현재 상태로서는 증산량이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다 또 아람코가 또 뭐랍니까 지금 지금 뭐 아시아에 수출하는 원유 가격을 뭐 거의 50% 가까이 올리겠다고 지금 7월에 그것도 다음 달이에요. 올해도 아니고 이번 달도 아니고 다음 달. 그럼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6월 달에 중동을 또 간다고 그랬다가 또 안 간다고 그랬다가 또 뭐 7월 달에 간다고 그랬다 또 이거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거기가 이제 단순히 이제 유가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내재가 돼 있겠죠. 힘겨루기인데 결국엔 지금은 힘겨루기 상태가 아니고 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 세계 경기를 좀 바라보면서 좋은 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우디 가셔서 빈살만 왕세에서 만나서 원만하게 좀 해결해가지고 한 건이라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단 한 건 유가만이라도 좀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좀 좀 이 뜨거운 열을 좀 식히는 그런 역할을 오아시스 같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메일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원유 판매 가격을 또 인상했다라는 소식에 또다시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WTI와 브렌트유 모두 1%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19달러 선, 또 120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굉장히 또 다양한 시장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천명 마스터님께서 또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라고 하니까요. 꼭 들어보시면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이 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동일한 방법으로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